그렇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2명만 모여 있어도 또 기침을 하면 역적되는 이 시대에 네, 기침하려고 그러면 엄지발가락에 힘 줘야 되죠? 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건 아마도 그만큼 여러분들의 니즈가 절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시간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젊은이들 지금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리고자 저는 가슴속에 있는 진솔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막 이렇게 찾아보시고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취업만 쳐도 창업만 쳐도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셔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창업과 취업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창업은 나 잘 모른다. 그러나 취업은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좀 MSG 안 치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사진 좀 잘 나왔나요? 네. 이해가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프루덴셜 생명보험이라는 회사 뱅뱅사굴에 있는 동그란 건물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인사본부장 상무하고 있었을 때 매경에다가 무슨 우리 회사에 대해서 오세요, 좋은 회사예요, 이런 얘기 해야 한다 해서 회사 로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전날 밤새고 미국이랑 텔레폰 하느라고 밤새고 그리고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쓸 줄 몰랐네요. 저는 22년간 인사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는 미스송에서부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97년 여러분 알고 계시는 IMF 제가 회사 들어가서 한 달 11월 16일 입사인데 IMF는 12월 3일 우리 사회가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 전쟁 아닌데. 이런 것들을 처음 겪었던 시대에 취업했습니다. 여대생인데 남들보다 2살 많아서 저는 전문대학도 졸업하고 바로 1학년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여잔데 6년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98년도에 제가 졸업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다 23살 학교를 졸업할 때였던 거예요. 여대생이라 함은. 그리고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애 낳고 요래야 되는 옛날 옛적 탑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미스 송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세르비아라는 프랑스계 제약회사를 다녔고요. 존슨 컨트롤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HR 매니저가 됩니다. 왜 저 회사에 들어갔느냐? 미국계 회사인데 저한테 7년 반, 8년 되니까 매니저라는 걸 달아준다는 거죠. 그 전에 프랑스계 제약회사 다녔을 때는 그런 걸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 매니저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차장 달고 매니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대리하고 과장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주임에서 차장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제가 대기업 안 다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주임, 대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차장을 알겠어요? 차장하고 사장하고 발음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슨 컨트롤이라는 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이 회사는 미국 부대에 세큐리티 시스템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마트 뭐 이런데 자동 공조, 냉동기, 삼성전자에 그런 거 들어갔던 회사고요. 에르메네질더 제냐라는 이 수트가 에르메네질더 제냐 원단으로 만든 거고요. 남자들 명품 그런 수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엘레겐이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엘레겐이라는 회사는 보톡스 아세요? 관심 있으십니까? 네. 25살부터 맞아야 됩니다. 미간쪽은 못 쓰십니다. 이미 늦은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 사실 보톡스 나오는 저 회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3호 그래서 보톡스를 받고 500억 팔아야 되는데 몇 명 필요하니? 인건비 얼마 주면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어떻게 조직을
그래서 로레알에서 사람 뽑아야 되느냐, 파이제에서 뽑아야 되느냐, 종근당에서 사람 뽑아야 되느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강사를 좀 하다가 스와치 그룹 그 오메가 나오는 회사 아시죠? 오메가 시계 아시죠? 그런 시계 회사가 한 1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3만 원부터 3억짜리 시계까지 있어요. 브랜드가 13개. 게노레아에도 들어가 있고 마냥 뭐 영플라자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HR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루덴셜 생명보험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렸냐면 저는 다 회사마다 제 경력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기계장비 회사만 있었어? 이제 명품 회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명품이라는 산업을 내가 익혔으니 이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보험, 금융 이쪽을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22년간 인사쟁이로 살았습니다. 셋업하는 회사에서 살았으니까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아봤고요. 인턴도 많이 뽑아봤고요. 사장도 많이 뽑아봤습니다. 왜? 지사장이 갈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벅스 사장하고 있는 사람이 송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송. 제가 있었을 때는 엘라간에서 보톡스 파는 부문의 사업 부서장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작업해서 회사에 들어왔고요. 그 양반도 그 다음에 있었던 경력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시해서 지금은 스타벅스 사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저의 경력에서는 저는 리더십 강의도 하고 있고요. 면접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필요한 어떤 질문을 받는지를 면접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외국계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드린 건 A와 B를 다 안다는 말씀이고요. 인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되는 인력을 뽑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사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뉴스가 정말 뉴스가 됐죠.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19, 코로나19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북한이라는 얘기 했어요. 창업하신다 했죠? 북한아 들어봤다. 오케이. 이제들 좀 많이 계신 걸로. 맥켄지가 얘기하고 뭐 엔줄도 얘기하고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베이는 컨설팅도 얘기하고 저 정도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볼루텔리티라는 얘기 자체가 변동적이라는 얘기고 uncertainty, ambiguity, complexity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초복잡성의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요새는 코마 상태죠. 전부 대혼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1개월 전 뉴스가 지금 어베일러블 해요? 맞는 얘기예요? 이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상반기 공채가 몇 명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매일 뉴스가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코로나가 우리가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래서 BC, AC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BC와 AD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해필 여러분들 지금 창업하셔야 되고 지금 취업하셔야 되고 근자 1, 2년간의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졸업을 왜 할까? 아니면 좀 더 보고 진행을 할까? 굉장히 당면한 과제시죠. 그죠? 졸업을 유예하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혹시 내가 면접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시대의 창업은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난 이것도 저것도 결정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두렵기만 하다.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죠? 네.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nobody knows예요. 아무도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외환 위기는요. 외환 관리가 문제였어요. 이거 금융이 문제였었어요. 실물이 죽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풀면 그 다음에 연동금리 풀면 뉴욕의 증권가를 움직이면 해결이 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세계 금융위기 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 왔습니다. 다 금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가 10몇% 이렇게 성장할 때만큼 실물 경제가 그렇게 호황이진 않았지만 그 체력이 낮은 채를 근근히 잘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가 문제가 돼서 돈을 풀면 됐었어요.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힘이다, 경제는 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다들 알아서 자가격리죠. 사람이 안 만나니까 실물 경제가 안 돕니다. 돈을 풀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소비, 왕래, 외출, 출근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재택이 대세가 됐고 5주 동안 재택하고 나서 이제는 기업들이 다 출근해. 아니면 2부제를 운영하자. 지금 그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다 재택이었거든요. 종근당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부 다 모든 직원들 정상 출근입니다. 병원 영업은 못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프자동차 나오는 회사가 FCA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도 2부 재택이다가 이제 2부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반은 나와, 반은 나오지 마. 까르띠에 그냥 운영하다가 반반. 백화점 야간 개장 안 하고 연장 근무 안 하다가 이제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이 생기면서 정말 재택이 방법인가? 안 나오고는 일을 못 하는가? 이직률 줄었대요. 퇴사율도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계속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90%라는 얘기, 90% 정도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렇게 생기고 중국의 성장률이 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U자냐, V자냐, U자냐, L자냐. 그래서 어떻게 언제 회복될 거냐?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 메르스 때는 4.3%였는데 지금 15.8%입니다.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스 때는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2월 달에는 V자로 반등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네, U자형으로 될 거라는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가 7월 달에 잡히냐 6월 달에 잡히냐에 따라서 U자일 거냐 더 지속되면 L자일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L자? 그럼 L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가 공황인데 그쵸? 금을 사둬야 되나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삼성증권 주식을 사야 하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삼성증권을 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학습이 된 거죠. 불경기에. 이 충격에. 그러나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실물 경제가 멈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유학생들 다 들어왔죠, 주변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대기업이 이런 식의 지금 2월달 뉴스, 3월달 뉴스, 4월달 뉴스가 틀리네. 3월달은 전부 취업을 안 할 거야. 2월달은 하반기로 연기될 거야. 3월달에는 정부 취업이 안 열릴 거야. 4월달에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 말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숫자는 뽑겠다. 4월달에 뭐 면접을 어디서 봤대요? 운동장에서 봤다 그러죠. 막 그런 얘기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가면 그러면 현재 공채 수준만큼 뽑을 거야? 100명 뽑기로 했으면 뒤에 간다고 100명 뽑을 거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왜? 지금 세계가 안 좋거든요. 토익도 지금 연기됐죠. 사상 최초죠. 공공기업도 지금 연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이퀄 현재 위기.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초록빛 아니고요. 정말 만만치 않은 얘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청신호가 되는 거는 이공계는 아무리 못 뽑아도 IT 산업도 있고 UI도 있고 AI도 있고 VR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R&D 인력만은 계속 뽑아야 된다. 거기에 맞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요 얘기 말씀드릴게요. 신입사원은 기업 왜 뽑아야 됩니까?
정치부 뭐고 다 빼서 사람 모자라니까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 직업한테 임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작년 말까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기네스를 쳤어요. 지프 자동차 있죠. 그 회사가 생긴 이래로 한국에서 매출 최고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온 직원이 매출 최고 쳤기 때문에 뭐 했냐면 지사장이 신라호텔 하루 다 빌려요. 지프랑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서울로 다 올려보내. 그래서 우리 하루 동안 먹고 놀자. 그래서 인센티브 그 파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2월 초 코로나.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Close factory 이런 얘기 했죠. 그냥 공장은 다 닫아. 뭐 만들어? 자동차 만들지 말고 마스크 만들어. 그 우주복같이 생긴 그런 옷 만들어. 일정 공간 붙여서 우리는 병상을 만들 거야. 여러분 좋아하시는 루이비통, 샤넬 거기도 공장 지금 폐쇄했다죠. 이태리나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정부는 이렇게 나와서 한 겁니다. 어머, 한국은 잘 됐어. 그럼 인센티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작년에 정말 잘했거든요. 그럼 인센티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권리잖아. 밤새고 했는데. 근데 인센티브 안 줘. 월급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동결. 우리 이제 자동차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살라 그래도 자동차가 안 와요. 팔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월급의 20%는 내년 2월 달에 2연 지급할게. 5월 달에는 우리 정리해고 할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 부분에 많은 그 반도체 회사, 삼성과 LG와 이런 반도체 회사, 하이닉스와 같이 복구사하는 외국계 반도체 기업이 많아요. 부품이랑 공정 들어가는.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저한테 얘기 왔어요. 주희, 우리 50% 월급 깎으라는데 반만 일하란다. 사무직이 어떻게 반만 일하니? 근데 50%를 깎으란다. 이게 말이 되니? 언니 원래 그렇게 되면 70%는 줘야 돼서 노동법이 안 돼요. 근데 정리해고 한다 그러고 반만 일하라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전자제품 나오는 그 회사 있죠. 거기도 임금 올리는 걸로 다 직원들은 너 10% 올라요, 너 8% 올라요 이렇게 전부 다 서신을 줬는데 공지를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본사 코로나로 재정 악화 동결됐다는 것을 다시 동의서 다 사인 받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신입사원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뽑죠.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할 때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돌려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거라겠죠? AI 시대에 어디가 계시더라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 사람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게 도와주는 핫한 부분에 거기 가서 인사를 해도 하고 거기 가서 파이낸스를 해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해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주변에 있어야 결과적으로 내 직무도 살리면서 여러분의 고용 안정은 계속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 시계 좀 앞에 좀 보여주세요. 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수시하고 정기의 비율을 보면 현재까지는 정기가 많을까요? 수시가 많을까요? 현재까지. 그렇죠? 공채가 많아요. 그죠? 근데 KT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수시로 갈 거야.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다 모아놓고 인성검사 모이기가 힘들어요. 다 모아놓고 인터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는 우리가 연구개발 부분에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럼 이거 10명 뽑을 거야. 그럼 수시로. 이렇게 지금 내는 게 더 맞는 시국이잖아요. 그러니 수시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수시를 볼 때는 대기업은 어떻게 뽑죠? 몇 기. 삼성 몇 기 이렇게 뽑죠. 분야를 나눠도 재경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뽑죠.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뽑아요? 인사 어드민 1명, IT 연구 10명,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일을 정해놓고 사람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 신입보다 뭘 더 뽑을까요? 그쵸? 그 일을 내가 이 친구를 뽑았어요. 대학 졸업한 애를 뽑았어. 뽑았는데 일을 시켰어요. 그럼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사고를 더 많이 쳐요, 사실은. 왜?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일을 하는데 얘기하다가 저기 사모님 저는 9시까지 매일 회사 나오는 게 힘듭니다. 저는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내가 생활부터 잡아주기가 힘든데 다른 데서 내가 시킬 일을 2년 하던 친구를 뽑으면 이미 자료 정리한다는 말이죠. 이미 9시가 서시는 내가 얘랑 안 싸워도 돼요. 근데 임금 차이는 얼마가 날까요? 임금 차이 얼마가 날까요? 연봉 차이가 한 1000 날까요? 아니요. 한 2, 300밖에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느라고 내가 오버타임 하면서 얘를 신입비를 뽑겠어요? 아니면 2, 300 더 주고 내 돈 아닌데 회사 돈이잖아요. 경력을 뽑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뭐가 유행이 돼요? 중고신입. 들어는 봤어요? 중고신입? 네, 창업했다가 회사를 들어오거나 다른 데서 한 1, 2년 있다가 대기업을 다시 지망하거나 아니면 본기업을 다시 지망하거나 예전에 1년 정도 있다가 그만둔 친구는 안 뽑았었어요. 이력서를 이렇게 치웠어요.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저쪽으로 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이는 그게 트렌드가 됐단 말이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비정규직이든 창업을 했든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을 했던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좀 해봤으면 그러면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없어지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잘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명 고스팅을 해요. 안 나타나 아침에. 전화해도 안 받아. 근데 요즘 개인정보 독립법 때문에 집에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으시는데 요즘 집에 전화 없는 집도 많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난감해요.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조직 분위기는 없어져요. 사람이 뭐 들어왔다 그냥 아무 때나 사라지는데 이게 무슨 조직이에요. 그죠? 시장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상사들도 상처를 받아요. 이런 사람 안 뽑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니즈가 생기는 거죠. 자,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사람 많이 뽑아요. 전체 파일을 보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많이 뽑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에 제가 요즘도 가면요. 비즈니스도 안 되는데 사람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스타트업 해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기업별로 또 여기에 AI, VR 그래서 AI를 자소서 많이 검토 받아보셨죠? 아니요. 저는 기계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AI로 자소서 많이 받고요. 화상으로 요즘 엄청 많이 하죠. 저는 수시를 저 다니던 회사는 전부 다 수시로 뽑았었어요. 최고. 제가 어디 어느 회사 갈 때도 스카이프로 다 인터뷰 봤었어요. 그걸로 모자라서 사람이 미국에서 날라와서 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용화돼 있는 거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직무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회사 내가 어느 회사 유망 회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할 건지 연구 개발을 할 건지